안녕하세요, 파스타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지속되는 상황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보름째 확진자 수가 2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죠.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잠잠했던 코로나가 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퇴진 그리고 탄핵을 목적으로 한 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서울시에 광복절 집회 신고를 넣은 단체만 26개, 규모는 22만 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 단체들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일부 단체의 손을 들어줬기에 광화문에서 2개의 단체만 합법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는 현 정권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해산, 정권 교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일까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4대, 기동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100만 조직을 목표로 하는 사회의 단체입니다. 사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가 경부국역에서 진행하기로 한 집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취소되었고 이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이 8.15 광복 집회에 대거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자유연대 등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보수단체의 인파가 모여들면서 당초 신고한 100명 규모를 훨씬 넘어선 대규모 집회로 번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자 잠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가 네 거냐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방역 부분에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최 측이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며 방역 관리에 나섰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의 확진자 수를 보면 집회 전에는 703명, 집회 후에는 5,120명, 비교하면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은 8월 17일 오후 4시 무렵 확진 통보를 받았고 집회 당시에는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복 기간이 2주인 걸 고려하면 이미 집회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채로 교회 활동을 했을 위험도 있겠네요. 정광훈 목사와 함께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하게 자가격리와 보건소 등을 찾아서 검사받기를 요구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 집단 감염은 이미 타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대구 경북에서 1차 대유행이 벌어졌을 때도 신천지 환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2월 18일 2명, 19일 34명, 20일 16명, 21일 74명으로 초반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반대로 이번 8.15 광복 집회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 때문에 교회를 비롯해 카페와 식당,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3월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단 누락과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네요. 확산 속도뿐만 아니라 번지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광주 남구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 야당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충북 충주시에서는 서울의 대형교회 다니는 30대 아들과 여행을 다녀온 50대 부부가 16일 확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개인의 감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제3자 타인에게도 무작위로 감염되기에 우리가 준법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우리 모두가 적극 감염 예방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겠죠.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와 정강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서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9월 9일 기준 140일 만에 재수감된 정강훈 목사. 통합당의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사태가 나빠지니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과 같은 그런 책임을 뒤집어쓸 소수 집단을 찾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네요. 현재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20-30명씩 매일 추가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등 관리 대상자 5,300여 명 가운데 3,9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0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양성률이 18%로 집계가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끊긴 상태입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1명으로 수도권 지역 227명 외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는 214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리 대상자 43,000여 명 가운데 18,5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2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고 관리 대상자 중 5,300여 명이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전강훈 씨의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퇴원 첫날인 9월 2일 한 달의 기한을 주겠다. 절대로 주사파 문 대통령의 국가 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말라. 문 대통령에게 한 달 동안 기한을 줄 테니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 라며 이 정부가 코로나 사기극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온 국민이 제대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때라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도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감염 관리 명단에 든 사람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정부 방역에 협조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목숨이 2개, 3개인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위험에 처건 말건 대통령과 상대 당만 끌어내리면 된다라는 마인드 같다. 사람들 모이는 것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간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정강훈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 같다. 신천지가 양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든 하나님을 믿든 정강훈을 믿든 나는 상관없는데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이게 단순한 교회 집회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목사라서 그렇지 집회 목적이 무엇인지나 각자 생각해 봐야 할 듯. 아니 대한민국 바로 세운다면서 왜 일장기랑 성조기가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집회를 하면 최소한의 기본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2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종교와 정치가 결속되어 있다는 점과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드러난 기독교의 부패함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8.15를 기점으로 늘어난 확진자들, 또 마스크 없는 정상 생활에서 멀어져 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각계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속담처럼 따르는 무리들의 행동과 언행을 보면 그 단체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질책보다는 배려와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파스타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